네, 11시 시장 상황입니다. 반등에 성공한 국내 증시가 되겠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1%,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다. 이 정도의 차이가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1%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267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1시간 전에 지금 대형이 약간 밀렸고 중소형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코스피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대형도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형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세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한 0.4% 밀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훅 한번 떨어졌다가 계단 형식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장중 고점을 한번 기록을 했었고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시간 전에 동반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크게 바뀌지는 않은 흐름이고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7거래일째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 팔고 있고 전기가스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가스는 한전 얘기가 있는 거겠죠. 풍력에 대한 소식이 나왔다는 부분,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의 이런 힘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지금 1,010억대에서 1,200억까지 조금 더 매도세가 늘었고요. 옆에 기관 보시면 하루 단위로 등락합니다. 근데 살 때는 조금 사고 팔 때는 좀 많이 파는 그런 기관이라서 조금 더 매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대형 쪽에서 팔고 있고 오늘 전기가스 쪽에서 매수한다라는 점, 결국 외국인과 기관은 사는 쪽에서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800억에서 지금 크게 추가 매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업종 보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업종부터 볼 텐데요. 전기가스, 기계 거의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한국전력, 풍력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또 국제유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가스 관련된 종목들한테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고 있는 업종들, 지금 운송장비가 0.6%, 음식료품이 그 뒤를 잇는데요.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0.6%가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고, 이 중에서 전기전자는 밀리고는 있지만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많이 밀리는 게 써니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단일화가 결렬됐기 때문에 안철수 테마주가 가장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시가총액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기관의 1개월 의무 보유가 해제가 되면서 오늘 업종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총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 혼조세인데요. 이제 그 가운데 대형주가 약한 만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제한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보게 되면요.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선은 매도세가 감소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외국의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기관 쪽에서 오히려 조금 더 전기전자 쪽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지금 하락의 주요 수급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차 전지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개별적인 낙대로 1.8% 하락하는 거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1%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다른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 소재가 가는 걸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심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인터넷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한번 수급이 쑥 들어온 다음에 살짝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네이버가 0.3%, 카카오 0.7%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거를 지금 국내에서 성장주가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동차 체크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또 러시아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러시아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제재의 그런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 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1%대의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합니다. 자, 이 밖에 외국인들이 이런 장에서 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KB 금융과 그리고 포스코 이쪽에 대한 민감주들 사들이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쟁 얘기 나오고 있고 북한에서도 한 발 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7%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EU 쪽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이 항전 자금을 지금 지원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둘이 만났지만 결국에 협상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전쟁이 좀 길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북한에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한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피보다 더 잘 갑니다. 지금 0.5% 올라가고 있는데 8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대형주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가장 약하고 중소형주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한 0.3% 살짝 밀렸다가 살짝이죠. 그 다음에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11시 근처가 되면 될수록 거래소하고 마찬가지로 장중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장중에서 지금 고점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여기에서도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거의 뭐 거래소하고 판박이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외국인은요, 1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한 겁니다. 코스닥 100에서 팔고 있고 소형주를 사고 있고요. 390억 매도에서 360억까지 매도세가 약간 줄었고요. 그 옆에 기관 보시면은 630억에서 590억까지 역시 기관의 매도세도 줄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빛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입니다. 가는 건 확 가고 못 가는 건 또 확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제약바이오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그리고 HLB 0.3, 제약은 0.3.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내려가는 게 다 엇갈려 있고 수급으로 봐도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수급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앞서 그 삼성 SDI 잘 가는 거 보셨죠?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약간의 수급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LNF 쪽이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게임주가 좀 나뉘는 모습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이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수급이 확 들어오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주라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한 방을 보여주죠. 7%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는데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은근히 계속해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지금 상대적으로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게임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먹거리가 있는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수급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 하나 더 체크해 볼 텐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그리고 동진 세미캠, 여기까지밖에 안 써가지고요. 원익 IPS, 솔브레인, 전반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이러한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원자력 발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문 대통령은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정책하고는 좀 달라진 모습 나오고 있죠. 얼마나 활용하냐? 한 60년 활용하고요. 그리고 기저전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부족했던 이런 썼던 그런 이 발전량을 원전에서 채운다라는 관점입니다. 유럽이랑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실제로 한국의 에너지 의존도 자체가 해외 쪽에 93%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나 이렇게 원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수급이 좀 불안해질 수 있게 되면은 국내에서 좀 타격을 바로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국내 원전으로 커버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보성 파워텍이 상한가 가고 있고요. 일진파워가 23%, 우리기술도 거의 두 자릿대, 한 자릿대가 없네요. 다 강하게 원전주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외국인들의 움직임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요. 0.2%까지 줄였습니다. 358포인트입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외국인이 1080계약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580계약 매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매수로 전환돼서 좀 더 이 매수세를 키워가고 있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시 시황이었습니다.